여러분 또 뵙습니다. 어, 지난 26년간 사당체질 심리학을 통해서 조직과 개인의 어떤 성장과 발전과 어떤 그런 행복을 위해서 강의, 코칭, 상담을 해오고 있는 지식정보연구소 유정형 소장입니다. 오늘도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체질에 대한 어떤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양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본다고 보면 돼요. 뭐냐면 약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도 행복하게 봐요. 선글라스는 언제 쓰죠? 선글라스는 여행 갈 때 쓰죠, 그죠? 여행 갈 때 쓰는 거니까로 항상 뭐냐면 여행 가는 기분, 그리고 항상 남을 봐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소양인이 제일 잘 쳐다봐요. 소음이는 의도적으로 안 봅니다. 참아야 한다. 태음이는 볼 줄 몰라요. 태양이는 돈 다 벌어서 이렇게 그때 본다. 소양이는 그래서 뭐냐면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항상 쳐다보는,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도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르게 보려고 하고 독특하게 보려고 하고 혼자만의 어떤 선글라스를 쓰면서 세상을 특이하게 보려고 해요. 이들의 어떤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이들의 패러다임을 직업으로 설명하면 약간 일타 강사, 여행가,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모델처럼 즐기고 일타 강사처럼 굉장히 언어가 발달했어요. 언어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행가처럼 이렇게 항상 인생을 소풍 나온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안 받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소양인이에요. 소풍 나온 것처럼 살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그 소양인의 어떤 패러다임은 항상 음,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소양인은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짧아요. 오늘 하루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였죠. 어떤 얘기했냐면 누가 질문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금 막 너무 힘들대요. 이 힘든 세월을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약간 끊어서 살으래. 끊어서. 1년을 힘들게 살면 못 보내요. 하루씩 끊으면 돼요. 이렇게 막 굴곡진 삶이 있어요. 굴곡진 삶. 이렇게 굴곡진 삶이 있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르면 돼요. 근데 잘게 자를수록 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살기 힘들면 1시간만 버티면 돼요. 1시간이 버티기 힘들면 1분만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좀 소양인들은 뭐냐면 뭐 빚이 많고 막 집안이 망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냐면 그 순간에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심리학적으로 봤더라도 이렇게 약간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정신건강학적으로 봤을 때도 소양인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딱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과거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오로지 현재. 근데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소양이는 행복한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패러다임. 반대로 이제 소양인의 반대가 소음이니까 소음이는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냐면 현미경으로 세상을 봐요. 굉장히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보려 하고 작은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냐 직업적으로 보면 선생님, 학자, 연구원 같은 사람이에요. 연구원 앉아서 계속 막 그 현미경 들다 보지 않습니까? 들다 보면서 그죠? 막 글 쓰고 의사분들 막 수술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치과 의사분들 막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아주 메스로서 예민한 부분을 보면서 예민하게 그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작은 부분도 확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양인처럼 그냥 이렇게 완전히 반대죠. 그렇게 소양인은 그렇게 삶을 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는 의사라든지 뭐 어떤 그런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꼭 필요한 패러다임인데 일상생활에서 소음인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패러다임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뭐 밥을 먹는데 이 밥알이 몇 개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오늘 몇 명 탔고 지금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오늘 내가 탄 버스에 누가 몇 명이 탔고 이걸 다 관찰한다
관찰하고 샌다고 해보십시오. 머리 미쳐버립니다. 근데 소음이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쉽게 말하면 센스가 더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럼 소음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센서가 발달했기 때문에 센서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소음이는 휴식을 많이 취해야 돼요. 소음이는 굉장히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피로도가 극심합니다. 배터리도 좋고 방전도 잘 되고 그죠? 그래서 소음이는 항상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태음인의 패러다임은 태양인을 먼저 할까요, 순서? 태양인의 패러다임은 직접 보려해요. 직접 내가 본 거만 믿는다. 그래서 뭐냐면 내시경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또 사상체질 심리학을 또 만들어서 또 20년, 26년 동안 또 퍼뜨려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자분들도 많이 양성했는데 이 태양인의 패러다임은 내시경 패러다임. 이렇게 내시경해서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직접 보고 판단하니까로 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고 정확히 보고 그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일로 보면 이렇게 현실주의자인데 사학과 같은 사람, 경찰관 같은 사람, 약간 어떤 운동선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가서 딱 보면서 제 자라된듯이 보면서 몸을 움직이고 어떤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양인의 패러다임은 그래서 항상 내가 본 것만 믿는다. 내가 딱 관찰하고 보고 정확하게 본 것만 내가 본 것만 믿고 그거에 의해서만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고 경험한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소양인처럼 선글라스나 소음인처럼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그죠? 항상 내시경처럼 내가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본 것만 딱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태음인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제가 개발했는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 만원경 패러다임. 만원경.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까지 봐요. 아주 멀리. 그 숲을 잘 봐요. 세세한 것도 못 보고 정확하게도 못 보고 선글라스처럼 보는 것도 아닌데 일단 멀리 봐요. 숲을 보려 하고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직업으로 얘기하면 종교가 예술가 철학자 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죠. 그죠?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뭐냐면 제가 태음인을 겨울로 얘기했는데 겨울이 없으면 이 겨울이 어떤 쉼의 계절, 어떤 그런 멈춤의 계절, 이런 어떤 모든 것이 멈춰 있으면서 자숙하는 계절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계절은 다 파괴되듯이 이런 그런 계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음이 있어요. 태음이 항상 봉사하고 예술하면서 항상 그 남을 어떤 그런 위해서 종교적으로도 많이 발달해서 돕고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만원경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만원경으로 세상을 보면서 항상 남을 도와주면서 그 다음 차원을 생각하면서 이 현실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을 생각하면서 먼 미래를 보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남을 돕고 타인지향적인 삶을 사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상체제의 핵심은 태양인은 태음인처럼 사는 거니까 태양인은 태음인처럼 살고 소양인은 소음인처럼 사는 거니까로 항상 여러분이 반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반대의 패러다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소양인이 선글라스 패러다임을 소음인의 현미경 패러다임을 가셔야 되고 태양인의 내시경 패러다임을 태음인의 만안경 패러다임으로 가셔야 되고 소음인의 현미경 패러다임을 소양인의 선글라스 패러다임으로 가셔야 되고 태음인의 만안경 패러다임을 태양인의 내시경 패러다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대의 패러다임을 연습하시고 쓰고 반대의 안경을 쓰려고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상체질 심리학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상체질 심리학은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그런 자기의 체질적 심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 조건에서 저는 여기서 약간 사상체질 심리학을 다른 식으로 발전시켰어요. 타고난 것은 바꿀 수 없지만은 환경과 노력과 학습에 의해서 외면적인 페르소나 가면은 다른 걸 쓸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타고난 어떤 그런 체질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가면을 쓰려고 이거죠. 다른 가면을 쓰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가면을 적재적소에 쓰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상담 심리학에서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충분히 활동하는 사람,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어떤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fully functional perso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fully functional pers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쓰지 않은 패러다임을 쓰려고 노력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네 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반대의 패러다임을 쓰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음양학 편지인이 되어서 골고루 발달해서 세상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서 그때 적세적소에 맞추어서 그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멋진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양체질은 바뀌지 않는 걸로 출발했지만 서양체질 의학은 우리 동양에서 바뀌지 않는 의학으로 출발했지만 서양체질 심리학으로 발전시키면서 제가 껍데기를 바꿀 수 있는 걸로 가서 바꾸어서 다른 껍데기, 즉 다른 페르소나, 다른 가면을 써서 자기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서 다른 모습으로서 바꾸어 나가자는 어떤 그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변화지향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서 상체질 심리학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원래 상체질 의학은 안 바뀌는 겁니다. 상체질 심리학을 제가 만들면서 주학적 정의를 내놨어요. 상체질 심리학은 페르소나가 있는데 그 페르소나를 충분히 바꿔서 써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 상체질 의학으로 지금 체질로서 진단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업체에서 20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왔다. 그러면 기존의 서양체질 의학으로 저는 현대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래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변화지향적인, 교육은 원래 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변화지향적인 쪽으로 가자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서양체질 심리학을 재창조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꾸었죠. 서양체질 의학은 바뀌지 않지만 서양체질 심리학은 그 외면적인 껍데기를 바꾸어서 반대로 써서 굉장히 충분히 반대로 써서 반대를 학습과 노력 환경에 의해서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다른 가면을 써서 바꾸자는 것이 우리 서양체질 심리학의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체질 심리학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셔서 반대의 껍데기 페르소나 가면을 바꾸려고 노력하시고 1년 뒤에 6개월 뒤에 다시 진단했을 때 얼마큼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완전히 네 가지가 골고루 발달해서 나중에는 체질조차도 가리기 힘든 음양 합평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체에 강의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서양체질 심리학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정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체질을 타고 나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서 제가 다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직도 이렇게 기업에서 이런 서양체질 심리학으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셀프 리더십, 스트레스 관리 이쪽으로 안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제가 가서 이렇게 2시간 동안 웃겨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어떤 그 상실 심리학을 여러분 조직의 개인의 어떤 삶에 녹여 드릴 수 있도록 스탠딩 코미디로 해드릴 테니까 연예인 부르지 마시고 연예인 돈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왜 불러 연예인을요? 제가 가면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저를 부르시면 돼요. 알겠죠? 교육 담당자님 아시겠죠? 빨리 저의 어떤 프로필 가지고 대표님한테 교육 담당 어떤 그 총괄 그 결정권자한테 뛰어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 받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자랑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